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의 붕괴가요, 과거 일본의 버블 붕괴 또는 IMF 같은 그런 국가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지금처럼 기득권들이 살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어버리면서 좀비 기업들을 양성하게 되고요,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 베네수엘라 꼴 나는 것도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KB국민은행이요, 글로벌 채권을 발행했었는데 3년 만기 금리가 5.4%였어요. 5년 만기 채권 금리가 5.29%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서요, 중동의 두바이 및 아부다비, 대만과도 미팅을 했다는데, 다르게 해석하면요, 지금 돈을 빌려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에다가 지금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국민은행은요, 해외에서 5%대로 돈을 빌리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요, 2%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은 무섭게 꿈틀거린다고 하네요. 이해가세요? 국민은행은요, 5%대로 해외에서 돈을 빌려서요, 2%대로 대출해주는 역마진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국내 금리가 해외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고, 국내에서 돈을 계속 풀어버리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산을 보유한 기득권들은 좋겠지만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앞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겁니다. 국내와 국외의 금리 차를 보여주는 게 바로 환율이죠.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기대감을 보이면서 환율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최근 환율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빠져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겠죠. 실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보면요, 1990년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IMF나 서브프라임 사태 때 짧은 기간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다가 바로 회복했는데 반해서 최근 모습은 반등보다는 꾸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24년 4월 말을 기점으로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7% 고점을 찍고 4.25%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채금리도요, 24년 4월을 기점으로 3.75% 금리를 찍고 3.25%로 하락을 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는 여전히 1%대고요. 미국은 약 11.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약 13.3%포인트 하락을 했죠. 다들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금리 하락보다 우리나라의 금리 하락 속도가 더 빠르고 가파르다 보니까 국가의 상대적 개념인 환율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요, 1달러에 1,400원 시대가 열려요.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은행 채권 금리하고 환율을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브라질, 그리고 브라질 국채가 또 올랐거든요. 브라질 국채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10년간 대략 금리가 한 12% 내외로 움직였고요. 10년간 보유했더라면 꾸준히 높은 금리를 받았을 겁니다. 브라질 국채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높은 금리를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을 보면요, 지난 10년간 1달러에 2.2 헤아라 하던 게 지금은 1달러당 5.43 헤아라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신 분들은요, 그 시점마다 이자는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원금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브라질 국채 관련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19년에 브라질 국채를 매수하신 분들이 2020년까지 금리가 16%에서 6%로 급락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라는 건데, 브라질 국채는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고정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 전략보다는요, 장기 보유 전략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또는 20년, 30년 동안에 환율이 계속 올라가지고 원금을 계속 까먹고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가나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환율이 계속 상승해 버리게 되면요,
대외적인,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가치는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달러 대비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지난 10년간 환율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달러를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브라질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을 보면요, 10%대로 급등한 모습이 있죠. 주택가격 지수 봐도 10%를 넘었고요. 식품 물가는 16%를 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이와 비슷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중량을 줄여버린다든지 또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짜장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배달료를 4,000원, 5,000원씩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물가가 올랐는 게 아니라 다른 모습의 착시나 약간의 속임수 등을 표현하면서 통계적인 물가의 수치를 안정화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은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조절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막아버리고 지금 부동산이 위기니까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 등을 풀어가지고 은행들은 역마진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게 새마을금고였죠. 그런데 이제 신협도 연체율이 5% 이상 급등하는 그런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또 아파트들이 문제고 PF 문제고 그로 인해서 건설사들 문제인데 이제 조금씩 금융기관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금리가 계속될 거고 미국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와서 단기간에 금리를 급락시키지 않는 이상은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